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봐요 Play and Joy 플레인 조이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혹부리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럼 조이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조이 얍! 옛날 어느 마을에 턱에 커다란 혹이 달린 마음씨 좋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어. 어느 날 혹부리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 비를 피하려고 주변을 살피다가 허름한 집을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지. 아유, 왜 이렇게 으스스해? 아유, 무서워라. 안 되겠다. 노래나 한 곡 불러야겠다. 어떻게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혹부리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어. 할아범.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구만. 훌륭해. 살려주세요, 도깨비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야. 공기 반, 소리 반. 아주 정확해. 내 평생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는 처음이야. 할아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그게 제가 원래 좀 노래를... 알았다! 그 혹에서 나오는 거야, 혹! 그 노래가 혹에서 나오는 거 맞지? 그래? 정말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게... 혹부리 할아버지는 순간 꾀가 떠올랐어. 예, 맞아요!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럼 그 혹이랑 이 도깨비 방망이랑 바꾸자! 예? 이 혹이랑 그 도깨비 방망이랑요? 그래! 이 도깨비 방망이를 줄 테니까 어서 그 혹을 줘! 도깨비들은 바로 혹을 떼어냈어. 혹 떨어졌다! 혹이 없어졌네! 그래, 이게 노래를 잘 부르게 한다는 거지? 자, 도깨비 방망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있으니까 나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겠지? 가자, 얘들아! 그래, 가자! 혹부리 할아버지는 도깨비 방망이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 혹부리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 아빠 진짜!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혹부리 할아버지는 심술쟁이 할아버지에게 다 말해줬어. 그게 정말이야?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곧장 도깨비들이 나타났던 빈집으로 달려갔어. 노래 불러봐야겠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 함께 즐겨요.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잠시 후 도깨비들이 나타났지. 오, 할아버지 노래 좀 하네. 아유, 제가 노래를 좀 하죠. 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짜잔! 이 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지난번에 준 혹도 가짜더니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그렇다면 이 혹도 마저 가져가서 노래나 실컷 부르고 살아라! 도깨비들은 심술쟁이 할아버지 턱에 혹을 하나 더 붙여주었어. 아니 이게 뭐야? 혹이 하나 더 생겼잖아.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란 정말. 아유 이게 아닌데. 잘 됐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혹대러 갔다 남의 혹까지 달게 되었어.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다시는 심술을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살았대.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와 달랑곱쟁이가 살았어. 이 둘은 누가 더하고 덜할 것도 없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구두쇠들이었지. 이른 아침 자린고비는 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아들아, 오늘 굴비가 짭조름하지 않느냐?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허! 그렇게 오래 쳐다보면 너무 짜다.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돼. 굴비를 2번 쳐다봤으니 밥도 2숟가락 먹어라. 네. 같은 시간 달랑곱쟁이네도 아침을 먹고 있었지. 응? 아니, 이건 웬 국이냐? 아, 아버님. 아까 생선 장수가 왔길래 생선을 뒤적뒤적하고 손 씻은 물로 생선국을 끓였어요. 생선국 맛있지, 아버님? 아이고 이런. 그럼 그 손을 우물에다 씻지 그랬느냐. 그럼 생선국을 두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휴. 아, 죄송해요, 아버님. 어느 겨울밤이었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대체 어디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따라가 보니 문에 큰 구멍이 하나 나 있었어. 이 구멍을 막을 만한 종이가 뭐 어디 없나? 여기 있다. 이 종이가 너무 작잖아. 아휴, 이를 어쩐다. 자린고비는 손바닥만한 종이에 깨알같이 편지를 썼어. 내가 기니 쓸 일이 있으니 정원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윤세를 길게 적어서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달랑곱쟁이가 보낼 답장으로 문을 붙일 생각에 신이 났어. 그런데 편지를 보낸 지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는 거야.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네. 안 되겠어. 참다 못한 자린고비가 달랑곱쟁이를 찾아갔어. 여보시오, 자네 왜 답장을 안 하나? 아유, 어쩐 일이야? 답장. 아유, 내가 답장을 보내려고 그래도 답장을 할 종이가 있어야지. 그래? 그렇다면 내 편지 내놓게. 나한테 보낸 편지 말인가? 마침 우리 집 문에 구멍이 났길래 그 편지로 막았다네. 뭐? 아니, 내 편지로 구멍을 막았다고? 참나. 그러면은 그거 내 편지니 내가 도로 가져가겠네. 가만. 종이에 붙은 밥알은 떼고 가야지. 내가 그 종이를 붙이느라 소중한 밥알 4톨이나 썼다고? 뭐? 저 지독한 놈! 자린고비와 달랑곱쟁이 정말 대단한 구두쇠지? 옛날 옛적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고 있었어. 공부했던 걸 되새기며 산길을 지나가던 그때, 아니 이게 뭐야? 새끼까치들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 거야. 아니, 저런 불쌍한. 선비는 얼른 활을 겨누어 단발의 구렁이를 쏘아 죽이고 새끼까치들을 구해주었어. 선비는 다시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어느 틈에 캄캄한 밤이 되었어. 선비는 길을 잃고 한참 동안 헤매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어. 저 계시오? 누구세요? 저 산속에서 길을 잃어서 그러니 혹시 하룻밤만 묵어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가 있으니까 어서 드시지요. 감사합니다. 착한 여인은 선비를 빈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 편히 쉬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피곤한데 얼른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겠다.
하루 종일 걸어 몹시 피곤했던 선비는 금세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선비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어. 이게 무슨 소리야? 깜짝이야. 넌 누구냐? 아까 낮에 너가 활을 쏘아 죽인 그놈이다. 바로 내 남편이다. 그 원수를 갚으려고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화를 쏜 것은 까치를 살리려고 한 것뿐이요. 그러니 제발 살려주시오. 살려달라고? 그래 좋아. 이 산속에 빈 절이 하나 있어. 날이 밝기 전에 그 절에 있는 종이 3번 울리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널 살려주지. 아니, 이제 곧 날이 밝는데 무슨 수로 빈 절에 종이 울린단 말이오. 아휴, 이제 곧 난 죽겠구나. 자, 이제 약속한 시간이다. 뱀이 선비를 잡아먹으려던 그때였어. 뭐야? 종소리가 울리잖아. 분하다. 하늘의 뜻이니 널 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구렁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다 스르르 사라졌어. 선비는 바로 빈 절로 달려가 보았지. 그곳에는 까치 한 마리가 몸에 피가 묻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어. 네가 새끼를 살려준 은혜를 갚는 게로구나. 종을 울리게 한 건 선비가 살려준 새끼 까치의 엄마였어. 엄마 까치가 자신의 몸을 부딪혀 종소리를 나게 한 거야. 정말 고맙다, 까치야. 선비는 까치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묻어주고 그 길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 급제를 하였지. 그 뒤로 선비는 틈만 나면 까치 무덤을 찾아 까치의 명복을 빌어주었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농부와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배가 고팠던 한 할아버지가 부자 영감의 집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왔어. 저기 혹시 집에 누구 있어? 리슈!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혹시 밥 좀 얻어먹을 수 없을까요? 뭐? 아니 놓친 내가 당신 줄 밥이 어딨어? 그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썩 꺼져! 부자 영감에게 쫓겨난 할아버지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착한 농부의 집 근처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 집 밖으로 나오던 착한 농부는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했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착한 농부는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 없는 곡식을 모두 털어 죽을 만들어 먹이고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돌봐주었지. 정말 고맙소. 내가 가진 것이라곤 이 맷돌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맷돌을 주고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 다음 날 착한 농부는 할아버지가 주고 간 맷돌을 슬슬 돌려보면서 혼잣말을 했지. 이 맷돌에서 쌀이나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맷돌에서 정말로 쌀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착한 농부가 맷돌을 돌리면서 옷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고 옷 나와라 돈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거야. 돈 나와라. 이게 바로 요술 맷돌이구나. 난 이제 부자다 부자야. 아유 경사났네 경사났어. 요술 맷돌 덕분에 부자가 된 착한 농부는 마을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 한편 부자가 된 농부의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착한 농부 집에 찾아갔지. 이게 요술 맷돌이구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나 혼자만 써야겠다.
부자 영감은 맷돌을 안고 멀리 도망갔어. 아무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떠났지. 자, 어디 한번 돌려볼까? 옳지. 소금이 좋겠다. 수리수리 소금 나와라. 소금 나와라. 그러자 돈보다 귀하고 쌀보다 비싼 소금이 줄줄 흘러나왔고 조그만 배에 소금이 점점 산더미처럼 쌓이기 이게 왜 시작했지. 소금이야? 난 이제 부자다. 부자 영감은 맷돌을 쉬지 않고 계속 돌렸어. 그러다 배가 점점 쌓인 소금의 무게를 못 이겨 그만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지. 지금도 바닷속에선 맷돌이 뱅글뱅글 돌면서 소금이 나오고 있고 맷돌에서 나오는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 거래. 옛날 어느 고을에 왕시성을 가진 왕부잣집이 있었어. 왕부잣집 시어머니는 가난한 소금집 딸인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구박하곤 했지. 나 참 소금집 딸을 며느리로 삼다니. 새아가! 네 어머니. 넌 동작이 왜 그렇게 느리니? 내가 부르면 좀 빨리빨리 다니라니까.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순간 소금집 며느리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옳지!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자신의 고향으로 초대했어. 아버님,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래, 아가야. 여기까지 우릴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집 안으로 들어선 시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방 안에는 상다리가 휠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 아니, 웬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렸냐? 아버님,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맛있게 잘 먹으마. 시부모님은 잘 차려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지. 하지만 간이 하나도 맞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얼굴을 찡그리며 수저를 내려놓았어. 어머님, 아버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음식에 소금으로 간을 하기 시작했지. 이제 다시 드셔보세요. 아주 간이 딱 맞는구나. 그래, 아가야. 정말 맛있구나.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 소금 간을 했을 뿐인데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졌지. 아가야,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집딸 며느리로 삼게 되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어머니. 그 후 소금집 딸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고을에 몹시 가난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어. 선비는 너무나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 나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아무도 오질 않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정직한 인품을 전해들은 여자는 시집을 오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여자는 바로 선비의 집을 찾아갔어. 선비, 저는 선비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선비같이 올바르신 분과 결혼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고맙소. 내 평생 행복하게 해주리라. 한편 무슨 짓을 하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도둑은 선비의 색시가 많은 돈과 값진 패물을 지니고 시집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물건을 훔치러 선비네 집에 찾아갔어. 여기만 훔치면 나는 아주 부자가 될 수 있어. 밤이 되자 도둑은 선비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훔치기 위해 살금살금 선비네 집에 숨어들었어. 그런데 아직 자고 있지 않던 선비의 색시는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말았어. 선비의 색시는 문 뒤에 숨은 도둑을 향해 말했어. 들으시오 도둑 양반. 어찌하여 남의 첫날 밤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단 말이오? 잠시 후 방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쿵! 하고 무언가가 문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
빈손으로 돌아가면 내일 굶어 죽을 당신의 처자식이 불쌍하여 돈과 패물을 나누어 주니 어서 가져가시오. 색시는 집에 몰래 들어온 도둑을 딱하게 생각하여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밖으로 던졌어. 도둑은 기쁘면서도 금세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집에서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하며 집 밖에 숨겨놓은 돈주머니를 들고 달아났어. 그 후로 시간이 지나 선비는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어. 색시 미안하오.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우리 색시 잘 먹이고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여보. 얼른 낫는 게 더 중요하죠. 선비의 집안은 쉽사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 색시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돈과 패물을 이미 다 써버리고 말았어. 한편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살던 도둑은 예전 일이 생각나 선비의 집을 살그머니 들렸어. 도둑은 선비가 알아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예전 선비의 집에서 돈주머니를 훔친 것이 생각나서 양심에 찔려 도둑질한 돈의 절반을 집 밖에 몰래 두었지. 나는 선비가 아픈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훔칠 생각만 했어. 도둑은 자신을 자책하며 집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색시는 밖으로 나가던 중 문 앞에 있는 돈주머니를 발견했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돈이지? 색시는 돈주머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선비에게 말했어. 여보, 누군가가 집 앞에 돈을 놓고 갔어요. 누가 놓고 갔을까요? 부인, 그거는 우리가 번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이니 다시 집 앞에 내놓아줘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튿날 도둑이 선비네 집 앞을 다시 찾았을 때 문 앞에 돈의 주인을 찾는 쪽지가 붙어있는 것이었어. 도둑은 돈주머니에 붙어있는 쪽지를 보고 자신을 창피해하고 반성했지. 그 후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사또가 새로 오게 되었어. 사또는 나쁜 이방들이 나라 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 이거 아주 부끄러운 일이야. 나라 돈을 함부로 쓰다니. 이방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고 싶은데. 사또는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며 이방들을 속이기로 했어. 사또, 이번에 거둔 세금이 2,000양이옵니다. 이것들을 어디에다 쓸까요? 난 잘 모르겠으니 알아서들 처리해라. 모자란 사또가 새로 왔구만. 어예.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또가 마당에 나와 이방에게 물었어. 응? 이방! 근데 이 마을에는 왜 달이 없느냐? 아이고 저 바보야. 그 몸이니까 달이 없지. 사또를 속여서 돈을 벌어볼까? 아휴, 사또, 우리 마을에 있었던 달은 예전에 있던 사또가 다른 마을로 팔아버려서 이렇게 지금 달이 없답니다. 옳지, 이놈 걸려들었어. 아니, 달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밤에 다니기 너무 무서울 텐데 이방, 혹시 좋은 방법 없느냐? 저기 저 마을에서 달을 만들어 팔고 있답니다. 달 하나를 만드는데 9일 밤이 걸린다고 하지요. 한 500냥 정도 된다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은 내 달값 500냥을 줄 테니 어서 가서 달을 사오너라. 이방은 500냥을 받고 신나서 실컷 놀고 먹었어. 그렇게 9일 밤이 지났지. 사또! 제가 달을 사서 짜잔! 하늘에 띄워놓았습니다. 달이다. 수고했네, 이방. 어? 아니, 근데 이방, 내가 달 하나 값을 주었는데 왜 달이 반쪽밖에 없느냐? 네? 그건 달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아이쿠, 저런. 아니, 근데 저 달 반쪽을 가지고 어디 어두워서 쓰겠는감?
내가 달 반쪽 값을 더 줄 테니 어서 나머지 반쪽을 더 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사또. 이방은 또 신이 나서 돈을 마구 쓰며 돌아다녔어.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뜰 무렵이 돌아왔어. 둥그런 보름달을 짜잔 하늘에 두둥실 뛰어나왔습니다요. 정말? 어디 보자. 우와 이제야 대낮 같고 환하게 밝구나. 잘했다. 아주 잘했어. 저 사또 참 멍청하단 말이야. 사또는 이방이 괘씸했지만 다시 반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렸어. 드디어 반달이 떠올랐군. 내 오늘을 기다렸다. 여봐라! 당장 이방을 불러오너라! 네 이놈! 왜 달이 반쪽밖에 없는 것이냐? 감히 거짓말을 해서 나라 돈을 마구 쓰다니! 저 괘씸한 것! 당장 저놈을 감옥에 가두거라! 잘못했습니다, 사또.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요. 어머, 세상에. 아유, 바보 사또인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현명한 사또였군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주 잘된 일이야. 현명해.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바보 사또라고 부르지 않고 사또의 비석을 세워 오래오래 칭찬했대. 옛날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 병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서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지. 하지만 농부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뒷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드렸지. 비나이다. 산신령님, 저에게는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신령님, 제 병을 꼭 낫게만 해준다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산신령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세요. 아유, 비나이다. 그런데 그때 아주 가엾구나. 그대는 어쩌다가 그런 고향병까지 얻었는고? 뒷산 동굴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부디 제 병을 고쳐주세요. 아주 딱하구나.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 소 100마리를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그게 정말이더냐? 그 많은 소를 구할 수 있겠느냐? 아유, 물론이지요. 이 병만 꼭 고쳐주신다면 제가 산신령님께 일주일 안으로, 아니, 닷새 안으로 소 100마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요. 아유, 닷새 안으로? 아유,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아유, 당연하지요. 이 병만 꼭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닷새 안으로 꼭 소 100마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유, 부탁드립니다, 산신령님. 농부의 간절한 기도가 하도 가엾어서 산신령은 농부의 병을 낫게 해주었어.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닷새 안으로 소 100마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건강해져서 돌아온 농부를 보고 가족들은 깜짝 놀랐어.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농부는 산신령과 있었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해주었어. 그래서 내 병이 완전히 다 나은 거요. 이것 보시오. 완전히 건강해졌어. 그런데 소 100마리는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세요? 에휴, 이미 뭐 다 나았는데 어떻게 돼갔어? 뭐 그거는 내일부터 천천히 생각해보지요. 농부가 산신령과 약속한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 그나저나 소 100마리를 어떻게 구하지? 곰곰이 생각하던 농부는 꾀를 생각해냈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농부는 집에 있는 밀가루를 빚어 소를 만들기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 산신령님은 절대 모르실 거야. 농부는 밀가루로 만든 소 100마리를 가지고 산신령과 약속한 곳으로 갔어.
산신령님, 약속한 대로 소 1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하지만 산신령은 농부가 거짓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아유, 그래. 이렇게 약속을 지키다니 정말 기특하구나. 네, 너의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으니 은돈 100냥을 주겠다. 내일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거라. 네, 감사합니다. 농부는 너무 기뻐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산신령이 이야기해준 바닷가로 나갔어. 내 은돈이 어디 있는 거야? 농부는 두리번거리며 은돈을 찾고 있었어. 저기 있는 저놈인 것 같습니다. 빨리 데리고 가자! 빨리 안 따라와? 이게 진짜 해적들이 나타나 농부를 배에 태웠어. 가보면 알아! 잠시 후 알 수 없는 곳에 배가 도착했어. 저번에 말한 그 하인입니다. 아주 일을 잘하게 생겼구만. 해적들은 농부를 하인으로 은돈 100냥에 팔아버렸지.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왜 이곳에 데려오신 거예요? 이제 이분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돼. 안녕! 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산신령님께서 은돈 100냥을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서 가자.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벌이다. 평생 그곳에서 반성하면서 살아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산신령님. 제가 다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산신령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산신령님, 죄송합니다. 꾀를 부린 농부는 뒤늦게 잘못을 깨우쳤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 농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꾀를 부린 자신을 반성하며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살았어. 어느 날 옆집 농부가 구두쇠 영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야. 우와, 맛있는 냄새. 그때 구두쇠 영감이 집 밖으로 나왔어. 자네, 거기서 뭐 하는 건가? 영감님, 안녕하세요. 와,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가 발길을 멈춰버리고 말았네요. 에?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내게 그 생선 맡은 냄새의 값을 내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아니, 냄새 맡은 값을 내라고요? 가만 보자. 내가 생선을 10냥에 샀으니 그 반을 내면 되겠네. 내게 5냥만 주게. 내가 아주 많이 봐준 거야. 5냥이라뇨. 영감님, 제게 지금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간을 줄 테니 집에 가서 그 돈을 가져오게나. 집에 돌아온 농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걱정을 했어.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아, 그게 말이다. 농부는 영감과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 아버지,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친구분께 5냥만 빌려오세요. 농부의 아들이 글쎄 좋은 수가 있다는 거야. 응? 5냥을? 그래, 알았다. 농부는 5냥을 빌려 아들과 함께 구두쇠의 영감 집으로 갔어. 영감님, 계세요? 왔는가? 영감님, 냄새 맡은 값을 가져왔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냄새 맡은 값 5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잘했군. 어서 이리 다오. 네. 여기 소리 들리시죠? 여기에 5냥이 있습니다. 그래. 아주 짤랑짤랑하니 소리가 잘 들리는구나. 아니, 어서 돈을 내놓으라니까. 네,
잘 들으셨다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가요. 뭐? 지금 가자고? 뭐? 이놈이 어디 어른을 놀리며 쓰나? 당장 돈을 가져와! 돈이요? 지금 드렸잖아요, 영감님. 뭐? 너가 언제 돈을 줬어, 이놈아? 나는 짤랑짤랑 소리밖에 못 들었다니까? 에이, 냄새값이 있으면 소리값도 있죠. 딱 5냥어치의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한 번 더 들으시고 5냥을 내시겠습니까? 뭐? 구두쇠 영감은 얼굴이 빨개졌어. 이야, 역시 우리 아들 최고다, 최고! 그 뒤로부터 구두쇠 영감은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은 못 부렸다고 해. 착한 농부는 똑똑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대.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어리숙하지만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어. 나무꾼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동네 사람들이 헷갈리곤 할 정도였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어. 너무 슬픈 나무꾼은 매일 아버지의 산소에 찾아가 엉엉 울다가 밤이 되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지. 얼마 뒤 나무꾼의 아내가 나무꾼에게 말했어. 그만 울고 장에 좀 다녀와요. 나무꾼은 나무 한 짐 뚝딱 베어 장으로 나섰어. 장에는 보찜 장수들이 우르르 몰려와 북적거리고 있었지. 여기에 세상 가장 신기한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자, 다들 구경 오세요. 엄청 많습니다. 아이고 신기해라. 나무꾼은 보찜 장수가 내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기웃거리며 살펴봤어. 그때 나무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무꾼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 나무꾼은 깜짝 놀라 얼른 큰 절을 올렸지. 아유,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아셨는데 거기 계셨군요. 보찜 장수는 그런 나무꾼을 보며 거울도 모르는 촌뜨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회로 나무꾼에게 거울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손님! 어머나, 우리 손님이 효자인 걸 알고 하늘에서 감동하시고 아버님을 보내주셨나 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하늘에서 노여워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혼자 꼭꼭 숨겨두고 보세요. 보찜 장수는 그렇게 나무꾼에게 거울을 비싸게 팔아버렸어.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거울을 다락방 깊숙이 감추어두고 매일매일 다락방으로 올라와 거울의 앞에서 무난히 인사를 올렸어. 아무래도 요즘 이상하단 말이야. 다락방에 뭐 숨겨놨나? 하지만 다녀올게. 이런 모습을 의심스러워한 다녀오세요. 나무꾼의 아내는 나무꾼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고 말았어. 다락방에다 뭘 숨겨놓은 거야? 분명 꿀단지라도 숨겨놓은 것 같은데. 마침내 아내가 거울을 찾아내고 말았지. 거울을 본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웬 젊은 여자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어머, 아니 이게 누구야? 아니, 당신은 누군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아내는 주먹을 휘두를 듯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여자도 아내처럼 화를 내고 있었지. 아내는 화가 나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는 곧장 나무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게요. 글쎄 말이에요. 그이가 집 다락방에 어떤 여자를... 제가요 어머니, 돈도 없고 힘들어도 다 참았는데 이거 못 참아요. 뭐? 이놈의 자식이 그냥 그 여자 어딨어? 내 당장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내의 말에 놀란 나무꾼의 어머니도 다락방으로 향했어. 다락방에서 거울을 발견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야 할멈? 할멈! 아니 당신은 누군데 대체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 안 나가? 콱! 무서운 할머니가 주먹을 들며 화를 내자 거울 속에 있는 노인도 질세라 주먹을 마구 들이대고 있었어.
어머니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 얘야, 너는 젊은 여자가 있다 그랬었지? 내가 봤을 땐 할멈이었다. 그 젊은 여자의 엄마까지 들인 셈이야.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줄이야. 열받아. 그날 저녁, 나무꾼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을 추궁하며 화를 냈어. 여보, 제가 다 봤어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네? 얘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가슴에 못을 박아도 유분수지.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무꾼은 아버지를 숨겨놓은 것을 걸린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어머니와 아내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 여자요? 아니, 어떤 여자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락방에 계신 분은 아버지예요. 뭐라는 거야?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요. 그 말을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의 말을 믿지 않았어. 나무꾼 식구가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마침 길을 가던 나그네가 궁금한 얼굴로 나무꾼의 집으로 들어왔어. 아니, 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싸우고들 계신 거요? 나무꾼은 나그네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해주었어. 이보게, 자네 아버님을 좀 뵐 수 있겠나? 나무꾼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다락방에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어. 거울을 받아든 나그네는 껄껄 웃으며 거울을 번쩍 쳐들며 말했지. 자, 여러분, 이것은 거울이라는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지. 자네는 자네 아버님을 쏙 빼닮아가지고 거울에 비친 자네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고, 젊은 여자는 며느리, 할멈은 어머님이었던 게요. 나그네의 말을 듣고 나무꾼의 가족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대. 나그네의 도움으로 나무꾼 가족은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적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어느 가을날, 마음씨 착한 농부는 아내와 함께 밭에서 물을 캐고 있었어. 아유, 더워. 여보! 아니, 저것 좀 봐요! 아니, 무가 당신 키보다 커요! 응? 에이, 당신이 힘든가 보. 별 시덥지 않은 농담을 다 하고. 그래,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아내의 곁으로 다가간 농부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 아내가 가리킨 곳에 정말로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큰 무가 자라나 있는 거야. 이것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어떻게 이렇게 큰 무가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부인, 이토록 큰 무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이니 우리 이 무를 삿도께 가져다 드리는 게 어떻겠소? 어머!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역시 여보는 현명해요. 농부와 아내는 힘을 합쳐 커다란 무를 삿도에게 가져갔어. 아니, 이게 뭐야? 이 무가 정말 밭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냐? 예, 삿도. 비록 하찮은 채소이지만 저희에게는 처음 보는 아주 귀한 것이라 삿도께 바치고 싶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다니 참으로 고맙네. 하늘이 자네의 고운 마음씨를 알아보고 복을 내리신 게야. 여보게 이방, 혹시 이들 부부에게 보답할 만한 것이 뭐 없겠느냐? 예, 사또. 얼마 전에 들어온 송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오, 그래, 잘했군. 그것을 이들 부부에게 선물로 줄 것이니 어서 몰고 오게. 농부와 아내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사또는 큰 상을 내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 욕심쟁이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지. 아니, 그 채소 무를 바치고 비싼 송아지를 얻다니. 송아지를 바치면 논 한 마지기는 받을 수 있겠네. 잠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욕심쟁이 영감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건강하고 힘센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사또를 찾아갔어. 아니, 이건 또 무엇이냐? 이 황소만한 것이 송아지란 말이냐? 예, 사또. 제가 오랫동안 소를 키워왔지만 이렇게 힘이 세고 아주 통통한 송아지는 처음이라 사또께 바치고 싶어서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요. 모두들 나를 생각해주니 참으로 고맙네. 여보게 이봐, 저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겠는데 뭐 줄 수 있는 선물이 없는가? 예, 사또. 이 송아지처럼 크고 진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어서 가서 그 귀한 것을 가져오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기대에 부푼 영감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송아지만큼 큰 것이라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아휴, 대체 얼마나 큰 것을 내주시려나? 그때 멀리서 일꾼들이 영감에게 내릴 선물을 가져오는 모습이 보였어. 선물을 본 영감은 깜짝 놀랐지. 사또의 선물은 바로 착한 농부가 사또에게 선물로 줬던 커다란 무였던 거야. 아유, 그 비싼 송아지를 바치고 이 무를 얻다니. 아이고, 내게 내가 넘어갔구나. 아유, 억울해. 욕심을 부리다 벌을 받은 영감은 송아지만큼 커다란 물을 끌고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 그 후로 영감은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었대. 옛날에 일은 안 하고 온종일 놀기만 좋아하는 서천지 영감이 살았어. 서천지 영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에서 뒹구르고 있었지. 심심해라.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우던 서천지는 삐죽 자란 손톱을 보고 깎기 시작했어.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 생쥐 한 마리가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바라보고 있는 거야. 요 녀석 보게. 서천지는 자른 손톱, 발톱을 생쥐에게 던졌어. 그러자 생쥐가 덥석 받아먹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지. 거참, 참 재밌는 놈일세.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서천지는 감투랑 덧저고리를 휙 벗어던지고는 화장실로 뛰어갔어. 시원하다. 볼일을 보고 온 서천지는 방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어. 넌 누구냐? 그러면 넌 누구냐? 이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썩 물러가거라! 어허, 내 이놈! 서천지와 가짜 첨지로 변한 생쥐가 서로 나가라고 싸웠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첨지의 부인과 아들이 달려왔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둘이네? 눈을 봐도 코를 봐도 입을 봐도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을 보고 부인과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 아니, 부인, 아들아, 어찌 나를 단번에 못 알아본단 말이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진짜 서천지요, 부인. 어머니, 진짜 아버지를 알아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더냐? 자, 두 분, 우리 집 창고에 있는 농기구의 수를 말해보세요. 농기구? 그게 몇 개였더라? 괭이가 5개, 그중 2개는 자루가 부러졌고 삽이 2개가 있지.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장독은 몇 개입니까? 뭐? 장독?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서천지는 당황해서 발만 동동 굴렀어. 그런 것도 몰라? 큰 장독이 7개, 작은 장독이 5개, 모두 12개가 있지. 아휴,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뭐? 아니,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야! 결국 서천지는 혼쭐이 난 후 쫓겨났어. 그동안
내가 집안 살림에 너무 무심했구나. 뒤늦게 후회하던 서첨지는 이곳 저곳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다했어. 어느 날 서첨지는 산에서 길을 헤매다 늙은 노인을 만났어. 안녕하세요. 혹시 마을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르신? 마을은 저쪽으로 가면 된다만. 아니, 어쩌다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어? 서첨지는 자신이 겪은 황당한 일을 노인에게 이야기했어. 어르신, 어디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또 있겠습니까? 세상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지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쫓겨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뭐예요. 물론 다 제 잘못이지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잘할 자신 있는데. 그래요? 그럼 고양이를 소매 속에 감추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입니까, 어르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첨지는 떠돌이 생활을 한 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허름한 차림새의 서첨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 저기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 테니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시오. 제발, 제발 좀 부탁이요. 뭐? 이 거지가? 뭐 얼마나 재미난 얘기를 해줄 건데? 주인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니 여기서 기다려라. 마당새는 부인과 가짜 서첨지에게 허락을 받은 후 진짜 서첨지를 방으로 들여보냈어.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지요. 예전에 한 영감이 살았는데 그 영감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왔지 뭐예요? 아니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자기랑 똑같이 생긴 영감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서로 자기가 진짜다라고 다투는데 부인과 아들이 모두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요. 그래서 어찌 되었어? 어떻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되었지! 성난 고양이는 송곳니와 발톱을 세워 가짜 첨지에게 달려들었어. 가짜 첨지는 맥없이 쓰러지더니 커다란 생쥐로 변했어. 그 모습을 본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뭐야? 영감이 아니라 쥐새끼잖아. 드디어 내 자리를 찾았구나. 아버지,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아유, 영감, 어디 있다 이제 왔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어, 다들. 앞으로는 내가 집안일도 잘 돕고 내가 아주 잘하리다. 가족과 집을 되찾은 서첨지는 기쁨으로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 이후 서첨지는 밭에 나가 일도 도우며 집안일도 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마을에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았어. 그 농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 얘들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도와주렴! 너희들이 농사일을 배워놔야 내가 없어도 이 포도밭을 잘 가꾸지. 에이, 그런 일은 아버지나 하세요. 저희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 거예요. 아버지는 농사일을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두 아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놀러 다니기만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 농부는 두 아들을 불러 모았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포도밭에 보물을 숨겨놓았단다. 내가 죽거든 둘이 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아들은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포도밭으로 갔어. 넓은 포도밭에서 보물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 힘들어. 아니
아버지는 도대체 보물을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야? 아, 힘들어. 두 아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포도밭을 파보았지만 결국 보물은 나오지 않았어. 그 후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 동생은 농사를 하러 포도밭에 가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 형! 일로 와봐! 무슨 일이야? 포도밭에 도착한 형도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없던 포도밭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들이 잔뜩 있는 거야. 우와, 이렇게 탐스럽고 큰 포도가 우리 포도밭에 생기다니. 형, 나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포도는 처음 봐. 두 아들은 신나서 껑충껑충 뛰었어. 아버지가 포도밭에 숨겨놓으신 보물은 바로 이 포도였던 거야. 맞아, 형. 땅을 열심히 파면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야. 형제는 그제서야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어느 산골에 나무꾼과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 하루는 나무꾼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지. 오늘 날씨 좋구만. 그런데 그때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나무꾼이 뒤를 돌아보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무꾼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 호랑이가 입만 벌린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거야. 대체 왜 그러지? 왜 그러는 것이냐? 어디가 아픈 게야? 어디 보자. 아이고, 목에 뭐가 걸린 모양이구나. 나무꾼은 아파하는 호랑이가 안쓰러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자, 어디 보자. 아니, 목 안에 이렇게나 긴 뼈가 있었다니 많이 아팠겠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던 나무꾼은 이상한 소리에 놀라 일어났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버선발로 밖으로 나갔어. 마당에 나가보니 커다란 통나무가 놓여있는 거야. 호랑이가 고맙다고 나무를 주고 갔나 보구나. 그 후로도 호랑이는 나무꾼의 집에 나무를 계속 물어다 주었어.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어머니가 나무꾼을 불러 앉아 이야기했어. 아들아, 너도 이제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니? 주변에 좀 좋은 사람은 있고? 아휴, 나이를 생각하면 얼른 가야 될 텐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으이그, 최선을 다한다고 그게 되나? 내가 나서야겠군. 호랑이는 나무꾼과 어머니의 대화를 엿듣더니 사라졌어. 다음날 아침 마당에 웬 아가씨가 쓰러져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어젯밤에 호랑이를 만났는데요. 아가씨는 전날 밤 뒤뜰에서 호랑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했어. 나무꾼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 아, 그래서 호랑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게 된 거군요. 와, 당신 마음씨는 정말 따뜻해요.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네. 잘 됐군. 아, 그나저나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기념으로 뭘 준비하지? 호랑이는 두 사람의 성혼을 기념으로 많은 선물과 소, 당나귀를 준비했어. 이것도 호랑이가 준비해 주었구나. 고맙다, 호랑아! 시간이 한참 흘러 호랑이를 잡으면 큰 선물을 내리겠다는 임금님의 공지가 있었어.
나무꾼은 호랑이를 사냥하기 위해 숲으로 갔지. 저기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는데? 좋았어. 임금님 선물은 내가 가져가겠어. 나무꾼은 활을 쏘아 호랑이 한 마리를 쓰러뜨렸어. 그런데 그 호랑이는 바로 옛날에 나무꾼이 도와주었던 호랑이였던 거야.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제물로 바치세요. 안 된다, 호랑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목숨 하나 아깝지가 않... 호랑이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어. 나무꾼은 호랑이를 차마 제물로 바치지 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대.